보물 같은 여러분, 건강합시다. 오늘은 신문 내용을 먼저 볼까요? 코로나19 감염 예방, 미세먼지 생활수칙, 폭염 대비 건강수칙이 보이네요. 오늘 학습할 내용의 기사를 볼까요?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으실으실 거리고 콧물이 줄줄 나오네. 감기 걸린 것 같아. 엄마가 드시던 감기약이 남았으니 먹어볼까? 괜찮겠지? 식탁 위에 있던 무좀약이 어디 갔을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아요. 오늘 함께할 보건 수업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주제는 다양한 약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약의 개념과 종류를 알고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약물 복용 방법을 알아보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합니다. 여러분, 약을 먹어본 적 있나요? 약은 왜 먹었나요? 약이란 뭘까요? 약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아플 때 먹는 약, 주사, 캡슐, 파스, 가루약, 바르는 약. 그 밖에 뿌리는 약도 있고 안약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군요. 그럼 약의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정의를 알아봅시다. 병이나 상처 따위를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을 말하며 몸이나 마음에 이로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네요.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의약품이라고도 부르는 약물은 무엇일까요? 흔히 아픈 곳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약. 약 외에도 사람의 신체, 정신, 행동, 감정을 변화시키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 커피, 본드, 신나, 부탄가스, 마약류 등이 포함되지요. 우울하다고 술 한 잔. 공부해야 하니 잠을 자지 않겠다고 커피 두세 잔. 몽롱한 기분이 좋아서 흡입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약물의 오용과 남용, 중독 등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기로 해요. 약물, 의약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일반 의약품이란 전문 의약품보다는 약리작용이 강하지 않아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약을 말합니다. 가벼운 증상이라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처방을 받지 않아도 가게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소화제, 연고, 두통약, 감기약 등이 있어요. 전문 의약품이란 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죠. 부작용이 심하고 내성이 잘 생기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위험할 수 있어 먹는 방법과 약의 용량을 잘 지켜야 합니다.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모습이네요. 약의 종류는 다양하고 사용법도 다양합니다. 입으로 먹는 알약, 캡슐약, 물약 등이 있습니다. 약 효과가 빠른 주사약도 있고요. 상처에 바르는 연고, 밴드도 보이네요. 피부에 붙이는 파스와 상처를 소독하는 소독약도 있습니다. 이번엔 약물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해 볼게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는 예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혹은 질병에 걸려도 약하게 걸려 우리 몸의 면역체가 이기도록 예방접종을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질병의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속에 들어온 세균을 직접 죽이는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는 항바이러스제로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려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해열제, 기침약, 두통약, 설사약 등을 먹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조절의 목적입니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조절하고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지요. 뉴스 내용을 보고 약물의 시험을 위험성을 앞둔 생각해 학생들이 봅시다. 잠을 쫓는다며 커피 우유나 소위 에너지 음료 마시는 경우 자주 보실 텐데 모두 카페인 성분이 너무 많습니다. 카페인을 이렇게 많이 섭취하거나 잘못 섞어 먹으면 큰 부작용이 날 수 있는데도 별 규제가 없어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소위 에너지 음료로 통하는 카페인 음료보다도
카페인이 4배 넘게 많이 든 커피 우유입니다. 시험 준비에 쫓기는 학생들이 잠을 쫓기 위해 일부러 찾아 마실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 우유 3분의 2만 마셔도 청소년 하루 카페인 권장량이 다 찰 정도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섭취한 카페인은 뇌신경세포 생성을 억제해 자살 같은 부정적 생각을 갖기 쉽게 만듭니다. 카페인을 다른 성분과 함께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과 함께 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릴 수 있습니다. 또 천식, 관절염 치료약과 만나면 카페인 과잉 현상이나 기존 증상의 악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와 술을 섞은 칵테일이 젊은이들에게 인기인데 이 칵테일이 청소년의 뇌를 약물, 알코올 중독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커피 우유, 커피, 녹차, 초콜릿, 코코아, 에너지 음료, 피로회복제, 탄산음료. 나도 모르게 약물을 먹고 있다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파서 먹는 의약품 외에도 식품을 통해 약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식품들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카페인입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카페인이 23mg 들어있어요. 에너지 음료 한 캔에는 62.3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초콜릿 1의 섭취량에는 카페인이 47mg.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먹는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두 알 기준으로 30에서 4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약물 남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약물 남용이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감정, 인식, 행동 등을 변화시키고 흥분시키기 위해 중독성 약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우울함을 달래주는 건 술뿐이지. 술 마시고 잠이나 자야지. 청소년 약물 남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술과 담배, 카페인이 든 식품, 본드 등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잠을 줄이기 위해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지 커피 한 봉지에는 카페인이 69mg이나 들어있는데요. 이 친구는 5봉지를 넣었네요. 그럼 345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거죠.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안전할까요? 자신의 몸무게의 2.5를 곱합니다. 이 친구의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 150m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해야 하는데 이런 2배 넘는 양을 먹었군요. 이번에는 약물 오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오용이란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아파서 약을 먹지만 약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잘못 사용하거나 증상이 비슷하다고 다른 사람의 약을 먹는 것 또는 마음대로 약물의 양과 방법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동생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 감기약을 먹고 있는데 나는 콧물이 흐르지만 다 같은 감기약이니까 동생 감기약 먹어야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혹은 의도해서 중독성 약물을 사용하는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뇌 손상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저하되고 과격한 행동을 하고 기억력과 암기력이 감퇴합니다. 주사제를 사용하여 오남용을 할 경우에는 혈액을 통해 감염이 되고 정맥염, 혈전증이 생기며 에이즈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주요 장기와 면역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위염, 위궤양 간경화, 당뇨병, 고혈압, 암, 불임, 기형아 출산, 면역력 저하,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 읽는데 숨찰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군요. 또한 인격 변화, 우울증, 불안 발작, 조현병, 자살 충동 등 정신적 문제도 발생합니다. 중독성 약물로 흡입제를 이용한 경우에는 축농증, 코뼈에 이상이 생기고 뇌세포 파괴,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결핵, 간염, 간경화, 심장과 혈액의 질병도 일으킵니다. 이리 와 한 방만 맞자. 해외에 너는 이제 약이 오를 것이다. 약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지? 사회적 측면으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약물 남용 상태에서 현실 판단 능력과 자제력을 상실하여 난폭하고 공격적인 행동, 각종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약물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약물의 종류를 알아보았던 약국으로 가봅시다. 먼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소화기계 작용에 따라 코팅되어 있는 약도 있고 캡슐에 쌓여 있는 약도 있어요. 먹는 약은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약은 쪼개거나 부수거나 씹어 먹지 않습니다. 약의 형태가 변하면 몸속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요. 약을 다른 용기에 옮기지 않고 처음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약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해야겠죠? 우리가 구매한 약 속에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처방전으로 구매한 약 봉투에도 약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서를 버리지 않고 약의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서 복용합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약이 쓰거나 귀찮다고 물 대신 음료수와 함께 복용하지 않습니다. 액체약은 잘 흔들어서 계량컵을 사용해 먹고 약병에 직접 입이 닿지 않게 주의합니다. 연고 사용 시에도 손과 적용 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용기의 끝이 환부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면봉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약국에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이나 변질되고 오염된 약, 설명서가 없어 정확한 용도를 모르는 약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물어본 뒤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수거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약물도 잘 사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중독성 약물의 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약의 사용법을 익혀 약물 오용을 예방합시다. 보물 같은 여러분, 건강합시다.